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쌀 북한의 대북 지원 50만 톤, 53만 톤 보내자 하는 그 성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성금을 내실 겁니까? 안 내실 겁니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우리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인영 이 통일부 장관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고 기독교 이제 그 교회 통합적 교회에 나가시는 또 집사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장인도 또 목사이고 그런데 이 대표 운동권자로서 또 이 끊임없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 이전부터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아주 제일 많이 발언하고 주장한 것이 바로 대북 성금, 대북 지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이제 대선 후보, 유력 후보도 북한 평화의 쌀 보내기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인도적이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찬반이 아주 엇갈리고요. 또 민족적인 차원에 있어서 민족 공조에 있어서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이 찬반에 또 많이 갈리고요. 또 정치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좌우로 나누어서 갈리고 있고요. 또 유엔의 세계적인 유엔 결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갈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잘 보도하고 있는 서울신문 한번 살펴보고 이 논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인데 이제 이게 일자가 8월 18일 엊그제 겁니다. 이제 발표된 건데 여기 제목이 북한의 평화의 쌀 53만 톤 보내자. 모금 운동 이인영 인도적 협력 이렇게 시민 종교단체 성금 조성 운동을 해서 힘 실어주는 운동부 통일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 통일부 장관은 이게 이인영 씨는 특히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인영 장관 통일부 지원 북한 지원 이렇게 하니까 그가 취임한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이야기들이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7월 30일에는 민간단체 대북 지원 성인, 그리고 또 올해 3월 22일은 이인영 민간 북한 지원 재개 시사 충분히 검토 동아일보. 또 그다음에 1월 7일 같은 경우는 우주의 기원 이인영 북은 싫다는데 20억 지원 성인. 또 작년 그러니까 8월 7일 작년 이맘때는 취임하면서 11일 만에 1,000만 달러 대북 지원 중앙일보. 또 그다음에 3월 21일도 북한 5월 뭡니까 이게 북한 5월 아사자 나온다 하면서 민간 인도적 지원 검토. 하여간 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만 제가 얼마간 이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계속 보내자고 했던 것인지. 이 통일부 장관 취임 첫 사업에 코로나 방역 물품 보내기 그것을 주장했고요. 또 1천만 달러 인도 지원, 그리고 기업이 남북 경업 20 시대에 20 시대에 열어 나가야 한다. 기업이 남북 경업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대동강 맥주 남한 쌀 물품 교환, 백두산 생수와 이렇게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남한 쌀과 남아도니까요. 대동강 맥주와 바꾸기.
이인영 상상력 실현될까 이런 보도도 있고요. 백신 확보 제로인데 북과 나누자. 그리고 정식 북은 없어도 우리는 산다 하면서 거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에 북한 유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봄 북한의 식량 비료 협력해야 된다 이것도 주장했고요. 또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내북 추가 제재 그렇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는 외쳐야 된다, 쏘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한 것이 있네요. 또 연평도 공무원 피살 다음 날 북마스크 지원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 연락사무소 우리가 180억을 들여서 지원원 폭파하고 나서 북의 배상 요구를 연락사무소 폭파에 북한의 배상을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10주기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연락사무소 재개로 평화사절을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외에 이렇게 보내자고 한 것이 계속인데 이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는 성금 모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인영 씨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인영 씨의 이제 사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 쌀 보내기 성금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대북 제재 속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평화의 쌀을 보내자며 쌀 50여만 톤 조성에 필요한 성금 3천억 원을 모으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성금 3천억 이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진정성 있는 일관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인 하반기에 대화 재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뭐 대선하고도 이제 어떤 연관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뭐 손뼉이 잘 맞는 것 같으네요. 주권자 전국회의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 10단체는 18일 한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평화의 쌀 나누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나눔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유엔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끝까지 하자고 계속 주장했는데 잘 안 됐죠. 이번에는 아주 결심을 했네요. 11월 달까지 53만 5천 톤을 11월까지 이번에 10만 톤 추석 전에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천억 원을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성금 모금과 코리아 피스 펀드, 해외 동포, 해외 인사 등 뭐 참여할 사람이 많겠죠. 특히 종교인들도 위에 보니까 이렇게 시민 종교 단체도 성금 조성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분 쌀 부족 북한의 부족분 53만 5천 톤을 이렇게 이제 추석 전에 10만 톤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데요. 이 발족식을 YWCA에서 지난 19일 날 발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YMCA에서 연설하고 있는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2021년 한국 정치 세계 학술대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결실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올해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대화 재개를 또 촉구했습니다. 한사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또 그쪽에서는 계속 배신자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열리겠죠. 이 장관은 진정성 있는 일관성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의 인도적 협력, 정치, 군사, 안보 상황과 분리해서 정치적인 수요가 아니라 오로지 인도적 수요에 따라서 인도적인 거. 그런데 예. 인도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모멘텀을 계기로 신뢰 구축의 좋은 계기로, 그리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북 협력 재개와 함께 좋은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 아주 목을 매다는 거죠. 이낙연 씨도 똑같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여정과 김영철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그 군통신 연락사무소 남북통신 전격 복원한 지 2주 만이다 하면서 김여정은 당시 이 미국과 남조선 끝내 정세 불안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했다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배신적인 처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 전선 부장도 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가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하고 엄포를 똑바로 이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지난 해에 폭발을 시켰던 이 장면이죠.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도 맹비난하면서 혈세 180원 그렇게 하면서 이 180억원 들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죠. 이런 지금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 합의가 파기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할 것이다. 군사 합의마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군사 합의 폐기마저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일에 이 정부의 또 이런 그 통일부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같은 민족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정말 그 인권을 가장 강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떠나서 지난 이 대탕터 이제 많이 화해가 되어질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를 보내주고 쌀도 보내고 감자도 보내고 컴퓨터도 여기 소망교에서는 이 북한 그 과학원 대학원인가 만들 때 컴퓨터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 그 컴퓨터를 엄청 지원을 했던 그것이 이 곽선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벽돌 헌금도 대학교를 짓고 뭘 한다고 벽돌 헌금도 그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갖다 준 것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해커 부대가 생겨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소 보내기도 많이 했고 젖도 김중곤 목사님이 참 염소 젖 많이 갖다 주었지요. 염소와 젖을 많이
뭐 그게 무기로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노력을 해서 많이 갖다 주었죠. 그런데 이 최근에도 얼마 전에 이 한 가지 기억나는 알고 있는 것은요. 생명 나눔 운동, 더불어 생명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인영, 소강석,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리고 이영훈 목사, 또 그 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이건영입니까? 원건영입니까? 그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생명 나눔 운동 하자 해가지고 이 염소를 갖다 주자, 염소 갖다 주자 하는, 그래서 이 염소라는 것이 말이 많이 나왔죠. 이런 얼마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도와주고 사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정말 여기에 이 코에 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데요. 정말 저쪽에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할 때 우리가 달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끊임없이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도 누굽니까 거기에도 들어가면은 여러 단체가 이북을 도와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뭐 이제 거기에 원로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만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욕을 들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어주면 안 됩니까? 총신에서 한번 어떤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죽여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좀 죽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말까지 다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손봉호 교수님도 그런 이제 쪽에 속하는데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성금을 어떻게 내시면은 내실 겁니까? 쌀을 우리가 많이 배불리 먹고 쌀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